최민호 세종시장이 탄핵에 반대한 거는 솔직히 맞다. 그런데 내가 사과해야 될 일이냐? 그리고 그 행위가 탄핵까지 이를 일인가? 발끈했죠, 발끈. 전 반대로 그게 발끈한 일이냐? 사과할 일이지? 본인이 뻥뻥한 걸 본인은 모르시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탄핵까지 갈 일인가?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세종의 단체장이 됐지? 이런 것을 커밍아웃을 안 해서 그런 건가? 이분 계속 이렇게 주장하시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곧 지선이다. 당신 아웃된다. 밑에 있는 참모진들은 답답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커밍아웃 했으니까 이번에 그 당신은 제길 사람이다 라고 국민들을 생각하면 편하지 않을까요? 자, 이제 민주당 얘기를 네.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 얘기는 할 게 별로 없어요. 없어요. 네. 어대명. 아니 어대명이 어대명. 아니고요. 어차피 민주당이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총 게. 4분이잖아요. 네네. 김경수, 삼김, 김경수, 김두관, 또 한 명 누구죠? 저 김동연. 김동연. 예. 삼김. 예. 그런데 뭐 무슨 한 자릿수도 그 밑에 한 자릿수잖아요. 5% 밑에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진행을 안 합니까? 궁금하네. 예. 아니 그 민주당 경선률 50대 50, 그러니까 예. 권리당원 당비를 6개월 이상 내신 분들의 권리당원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이제 50%인데 국민 여론조사는 이제 100만 명 정도 이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지금 현재 이제 11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50대 50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경선 룰을 가지고 되게 뭐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지난 대선 때도 50대 50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완전 국민 경선을 했었다. 그러면서 지금 다른 후보들이 이제 김두관 후보라든지 김동연 후보가 완전 국민 경선 100%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는 겁니다. 주장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론조사를 봤을 때 현저하게 이재명 이제 후보가 현저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완전 국민 경선을 한다고 한들 김동연 후보나 김두관 후보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없죠. 봅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은 왜 이 없죠. 주장을 하느냐? 어차피 본인들이 떨어질 거 압니다. 그러니까 한번 경선 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남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예. 생각을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그분들이 본인들의 메시지를 계속 내요. 그렇지만 언론에 반영된 게 전혀 없고 두 가지만 언론에 반영됩니다. 개헌해야 된다. 경선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선 경선 후보로서 다른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셨겠죠. 그렇지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본인 얼굴은 비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라도 계속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국민의힘 얘기하다가 지금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유승민 네, 드랍하셨죠. 예, 경선 불참을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저선 출마 안 한다가 아니고 경선 국민의 불참. 불출마예요. 불출마예요. 아까 불출마. 불참이거든요. 경선 불참으로 경선 불참이에요. 네네. 네. 어디 불출마? 그래서 참 엄연히 다른 어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불참이랑 불출마는. 다시 찾아봐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 찾은 것은 유승민 불출마는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경 대변인은 기억을 하실 텐데 네. 제가 줄곧 주장을 얘기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결국 제3지대 이준석, 유승민,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면 한동훈까지 아우르는 제3지대가 생길 것이다. 중도층을 겨냥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조금 명분상 한 발 더 다가선 게 아니냐. 가능성 있어 보여요. 이렇게 해주면 민주당에서는 가뜩이나 쉬운 판 더 쉬워지죠. 어차피 표가 갈라지니까 이렇게 해주길 바라갈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준석, 유승민 영향 있나요? 저는 크게 뭐 이렇게 좌우 빅텐트를 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빅이 아니고 그냥 군대에서 쓰는 그냥 1인용 팀대 정도 자기네들끼리 하다가 그냥 지분만 챙기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유승민 그러니까 불출마 대선 불출마가 아니고요. 예.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예요. 경선 불출마. 네, 경선 불출마예요. 네. 뭐 여러 가지 여지는 남겨둔 네,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여지는 좀 남겨둔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이준석, 유승민, 한동훈이 이대로 가다가는 본인들은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자리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지금 현재 봤을 때 여론조사상으로 보여졌을 때는. 근데 그들은 또 그들만의 계산으로 살 길을 모색하다 보면은 그들끼리 뭔가
이준석 예전에는 제3지대가 없다고 하다가 본인이 제3지대도 가면서 제3지대가 뭔가 있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이준석과 그러니까 그 유승민과 한동훈도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비좁기 때문에 뭐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파급력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이준석도 예전에 이준석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예.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네, 그리고 한동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다른 거요. 한동훈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한동훈에 대한 평가. 태극기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버들, 그러니까 민주진영의 유튜버들이 몰래 태극기를 달고 잠입을 해서 취재를 합니다. 그 집회에 대해서 나온 얘기가 이재명 욕이 아니고 한동훈 욕을 더 그렇게 많이 합니다. 네,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한동훈도 그걸 알지 않을까요? 배신자 프레임은 그렇죠. 당분간 그쪽에서 정치를 하기는 힘들 거고, 그렇다고 이분이 진보로 돌아가기도 힘들고 애매한 입장이 있어서 포지션이 없다고 봐요. 뭐 유승민, 한동훈은 이제 같은 입장이 됐죠. 배신자. 네, 아니 둘이 모이면 그렇죠. 둘이 안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둘이 안 되는 사람끼리 모여서. 유승민은 좀 억울한 배신자고 한동훈은 그렇죠. 오락가락 배신자기, 그냥 기회주의처럼 오락가락 배신자긴 하는데 큰 카테고리로 이제 배신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솔직히 한 발 나와서 멀리 본다면 유승민과 한동훈이 솔직히 저는 한동훈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나와서 본다면 유승민과 한동훈이 정상 아닌가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현재 지금 비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두 가지. 하나는 세종시 얘기고, 또 하나는 재판부 얘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네.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게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차례 열렸죠. 예. 근데 그 동안에 보면 비공개로 한 적이 없잖아요. 비공개를 물론 할 수도 있죠. 네.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 이상하다라고 얘기했고, 그 재판부가 또 어떤 재판부냐면 구속 취소를 했던 재판부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 취소를 했던 재판부이기 때문에 의심의 눈길로 쳐다보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 어떻게 보세요? 의심의 눈길로 쳐다볼 수밖에 없죠. 똑같은 그 이제 지규현 판사인 거고, 이번 27일 날 하고 이제 4월 10일 날 비공개로 이미 열렸어요. 근데 비공개로 열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이거를 굳이 찾아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윤석열도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로 출석을 하고 내부 촬영도 다 금지되고, 그러니까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 그러니까 정성우 그 대령이죠. 그 사람이 여기에 참고인이자 이제 현재는 이제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김경호 변호인이 이제 조력을 할 수 있잖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점심 이후까지 계속 기다렸는데도 지기현 판사가 이번에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못 들어오게 했단 말이죠. 왜 그럴까? 그 전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때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윤석열만 이럴까?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들의 그들만의 이너서클이 아직도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국민적으로는 비판을 받을 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저는 좀 답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도 참 왜 이게 대단하구나. 이 권력이 참 대단하다. 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만약에 윤석열 관련해서 재판이 어떻게 나오면 대선에 민주당이 유리할 것 같아요? 윤석열 재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은 당장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재판이요. 네네. 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데, 네. 윤석열이 예를 들어서 그냥 반쪽으로 했을 때 무죄가 나왔다. 그다음에 뭐 법정 구속이 됐다. 네. 했을 때 민주당은 어디가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물으면은 대부분 한 얘기가 그러니까 if 조건부 질문에는 그러니까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냥 여기서는 답변을 드린다면은 무죄, 유죄, 유무와 상관없이 선거는 선거대로 치러진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때 내란 당시 그 과정을, 전체 과정을, 그리고 국회에서라든지 헌법재판소 과정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그 이제 형사재판의 유무와 상관없이 저는 그냥 선거는 선거대로
치러진다. 왜냐하면 국민 민심이 저도 방송 나와서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저보다 지금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이 훨씬 더 정치를 파악하는 수준이 훨씬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눈치 보이고 약간 좀 이게 맞나라는 저 스스로의 그 질문을 많이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많은 분들이 수준 높게 판단했을 때 상관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 기자는요? 그냥 아까도 우리 법관 얘기했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했을 때 상식 만약에 막 뭐 윤석열이 무죄가 나왔을 경우 그다음에 실형을 받았을 경우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예. 경우의 수가 뭐 3심까지는 한참 걸리지만 윤석열이 무죄를 받으면 당연히 민주당이 유리하겠죠. 훨씬 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약간의 네.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근데 왜 결과는 그러냐면 상관없다. 어차피 이번 대선은 양당 구조기 때문에 3%에서 4% 내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윤석열이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이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 감각이 높은 국민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대선에 표가 갈 수가 있지만 만약에 윤석열이 혹독하게 뭔가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 TK 쪽이나 윤석열 지지자는 완전 이거는 끊을 수 없는 결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뭐 대선이라는 작은 이벤트 하나를 갖고 보면 그렇겠지만 제가 보기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무죄 나오면 훨씬 더 대선이 편하지 않을까. 윤석열이 무죄가 나오면 좋게나 뭐 무죄가 나오면 좋겠지만 내란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면 판사나 검사들이 뭐 집행유예나 뭐 이렇게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해서 국민들은 누가 봐도 1, 2, 3 사태를 다 봤는데 열 봤죠. 이게 무죄감이 왜 이래서 무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게 뭐 형이 생각보다 나죠. 막 사형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거 아니 내요. 근데 뭐 그냥 어영부영 가. 뭐 아니 제 생각 딜레마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일리가 있고. 그런데 또 이경 대변인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국민들은 이 모든 거를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두 얘기 저는 다 일리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맞아요. 지기현 판사 이게 치명 거론하면 안 되는데 이 왜 안 되죠? 재판장에 대해서는 지기현 판사 왜 거론하면 안 되죠? 이런 판사일수록 실명을 거론하고 사진도 띄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띄울까요? 네, 띄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지금 불신이 굉장히 그럼요. 이게 또 나중에 변수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얘기 마지막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자치단체장들이 지난 주에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해서 탄핵이 결국 이루어진 다음에 자치단체장들에 대해서 그동안 참아왔던 질문들을 드디어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왜 그 탄핵에 반대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최민호 세종시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탄핵에 반대한 거는 솔직히 맞다. 그런데 내 생각이 결론과 틀렸다고 해서 내가 사과해야 될 일이냐? 그리고 그 행위가 탄핵까지 이를 일인가? 이 얘기가 이제 그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기자들하고 이제 설전을 했죠. 설전까지는 아니라 사실 뭐 발끈했죠. 발끈. 최민호 시장이 발끈해서 굉장히 뭐 질문 2개 하고 끝났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전 반대로 하겠죠. 그게 발끈한 일이냐? 사과할 일이지? 얼마나 너는 본인이 뻔뻔한 걸 본인은 모르시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탄핵에 반대한 건 맞고 근데 탄핵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계몽령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탄핵까지 갈 일인가? 뭐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 사람이 세종의 단체장이 됐지? 그전에는 이런 것을 커밍아웃을 안 해서 그런 건가? 근데 이분 계속 이렇게 주장하시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주장하시라. 잘하고 있다. 곧 지선이다. 당신 아웃된다. 근데 본인이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밑에 있는 참모진들은 답답하지 않을까요? 뻔히 알 텐데. 근데 본인은 그냥 본인 믿음대로 가시면은 그냥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종시 저는 세종시 시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래 이번에 커밍아웃 했으니까 이번에 그 당신은 제길 사람이다라고 국민들을 생각하면 편하지 않을까요? 이정우 시장도 같은 입장이었잖아요. 비슷해요. 근데 이정우 시장은 무슨 얘기했냐면 SNS에 뭐라고 했죠? 국민의힘은 위대하다고 했던가요? 그런 것 같았어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야, 그러니까 국민들의 피플 힘 파워. 그렇죠. 피플 파워 파리가 아니고 진짜 국민의힘은 위대하다. 그나마 그 본인이 주장하고 정치인들이 이제 그 약간 이슈 전환하면서 살짝 포장하는 듯한 메시지잖아요. 누가 더 나을까요? 최민호 시장이 나을까요? 이정우 시장이 더 나을까요? 비슷하지 않을까. 국민들 바보입니까? 바보입니까? 이제 와서 오세훈 그렇게 말 바꿨지만 사람들이 오세훈을 비판한 것처럼 이정우 시장도 마찬가지로 비판하지 않을까요? 근데 모르죠. 또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당신 말이 맞다. 또 이렇게 찬양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데 제가 왜 어르신들을 말씀드렸냐면 이들은 어르신들의 표를 받으면서 이번에 윤석열이 나오면서 대학생들 연대에 자, 신분증 보여주세요. 50대는 뒤로 가시고 죄송합니다. 40대, 20대에서 40대까지만 앞으로 오세요.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해서 경호처에서 해서 앞으로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 그림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표는 50대, 60대 이상, 70대 어르신들한테 표를 받으면서 보여주기는 그렇게 그들을 이제 저버린단 말이죠. 근데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들의 내심은. 네. 홍성환 기자는 또 1, 세종시에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1, 2, 3 계엄 있고 그 새벽까지 이루어지는 동안 예. 그 제일 충청권에서 제일 빨리 했던 거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페이스북에 입장을 하여튼 그렇죠. 뭐가 찬반인가 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이장우 계엄을 시장은 빨리 해제를 해야 된다고 없었고 예. 그리고 4일날 뭔가 기자들 입장에서는 지자체장의 멘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전에 그 공보관한테 이거 뭐 입장이 달라 했더니 곧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안 나와서 오후 2시인가 나왔어요. 오후 2시에 최민호 시장의 입장이 뭐냐면 뭐 앞에 많지만 오후 2시 됐는데 저기 시민들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기 바랍니다. 뭐 시간이 며칠이나 됐는데 그래서 이제 비난을 좀 받았어요. 늦은 거라고. 근데 요번에는 그 4월 4일이죠. 4월 4일 대법관이 11시 22분 딱 시기를 보면서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 22분이에요. 그죠? 근데 보도자료가 24분인가에 왔어요. 기다렸다. 이거 진짜 이렇게 정광석하게. 네, 그리고 내용은 이제 우선 평이해요. 네. 그래서 자기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믿나 봐요.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민주당 쪽이시니까 그런데 그럼 저는 한번 묻고 싶은 게 최민호 시장한테 그러면 사과는 도대체 언제 해야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할 거에 대해서 사과가 그렇게 창피하고 굴욕적인 게 아니거든요. 이번 거는 사과 한마디 하고 뭐 유감을 표시하고 나가면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받는 이익이 많거든요. 우리는 과연 언제 사과를 받을 수 있나 이거는 한번 꼭 생각해보고 저는 근데 싶어요. 언론에서 맨날 사과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사과하고 퉁칠 일입니까? 저는 이제 정치인한테 너무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자리를 잡은 정치인, 그러니까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들 말고 이미 단체장이라든지 국회의원 된 정치인들한테는 언론이 좀 관대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아직도 내란 사태가 탄핵감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말로 사과한다고 이것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은 저는 아예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과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낙인 찍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종시에서 단체장으로 파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사과 한마디 가능합니까? 예전에 이제 김건희 씨한테도 사과라고 해서 결국엔 개사과를 해서 더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게 사과할 일은 아니잖아요. 사과한다고 끝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선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저는 우선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의 말에 너무 날카롭게 잣대를 이렇게 들여미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근데 이 저는 사안은 이제, 다르잖아요. 이 사안은 내란이잖아요. 근데 뭐 단계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부터 해갖고 이 사람의 사과라는 거는 그냥 사과합니다, 유감 표시합니다라고 그냥 작은 한마디 있지만 그 안에는 정말 많은 게 농축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행위 말 한마디조차가 저는 시작이 되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아까 더 나가셨는데 그거조차도 하지 않는 시작도 하지 않는 단체장이라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뭐 사과 뭐 어렵습니까? 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제가 계속 단체장은 여야가 아니다.
그 시정 도정의 그러니까 거긴 최고 리더다. 그러면은 이게 정치권을 흔들리지 말고 행정가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처음부터 윤석열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옹호했어요. 그땐 판이 좋았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됐어요. 근데 지금 본인은 근데 나는 그래도 탄핵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체가 처음 시작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무슨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됐다. 자, 할 얘기 좀 알겠습니다. 예, 어느새 또 1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아마 더 많은 일들이 또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 얘기도 또 있을 것이고. 출마 선언한 이유 아닐까요?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지배한 토크쇼 아주 따끈따끈한 주제로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배한 토크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